대학 수학 능력 시험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 사였을 때 그때 얼마나 괴로웠나요? 그렇지만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근데 칼을 사서 내가 칼을 샀는데 이걸 내가 자살하려고 산 거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지 자신을 망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 부모까지. 그 화가 그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만들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오늘 주제죠. 오늘 주제. 의대생, 수능 만점자 의대생이에요. 그냥 의대생도 아니고 수능 만점자 의대생의 이 살인을 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 건 알겠어. 욕이 나오죠. 욕이 나와. 그리고 계획범죄로 보이는데 뭐 그 저희 사견이니까 얘가 나쁜 놈인 거는 이제 알겠는데 얘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는 거죠. 뭐 답을 찾을 수는 없겠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신종현님, 누나 계획범죄인데 저 누나죠. 계획범죄인데 단기간 계획이면 정상 참작되나요? 단기, 장기 계획범죄라는 것 자체가 이미 정황이 나쁘죠. 제재도 나쁘고 뭐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말 뭐 몇 년을 두고 계획을 했으면 더 나쁘겠죠. 제재는 더 나쁜 게 맞죠. 제가 이제 보니까 살해 동기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지만 기사에 나온 사유는 하나였죠.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 여자친구한테 차였어. 다른 원인들도 여러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그것이 이 의대생의 그 끌어오른 화를, 분노를 끌어오르게 만든 포인트는 그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별, 상실이죠. 이별과 상실에 대처하는 법. 그것을 이분은 아직 배우지 못한 거죠. 근데 그걸 경험으로 배워가는 건데, 여러분들 첫사랑 한번 생각해보세요. 첫사랑? 내가 사랑했던 사람, 뭐 첫사랑이 아니어도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사랑이어도 되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차였어. 여러분 주로 뭘 하시나요? 차임을 당하시나요? 주로 차나요? 어떤 사람이 많은가요? 저는 결과적으로 찬 거긴 한데, 마지막에 했던 사랑이 엄청나게 세게 차임을 당해서, 나는 차임을 당하는 사람인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차였을 때. 그때 얼마나 괴로웠나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기사를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서울 강남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A씨 25살, 25살 최동욱이죠. 이름은 최동욱이라는 분이고요.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왜냐면 왜 그래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만점자 출신의 명문대 의대생, 연세대죠. 연세대 의대생이라는 정보가 이미 알려진 거죠. 그러니까는 찾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뭐 SNS 계정, 가족 사진까지 다 공개가 되고 있나 봐요, 지금. 언제 있었던 일인가? 2024년 5월 6일 오후 5시입니다. 어디서? 서초구에 위치한 한 빌딩 옥상에서 최 씨가 자신의 연인 B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이 수차례는 20번이라고 아까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20번을 찔렀다. 근데 이게 사건이 어떻게 됐었냐면요. 처음에 경찰서에서 어떤 남자가 투신하려고 한다라는 신고가 있어서 간 거예요, 경찰이. 가니까 최동욱 씨가 있었던 거죠, 건물 옥상에. 그래서 구조를 했어요. 근데 구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평소 먹던 약이 든 가방을 옥상에 두고 왔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경찰이 그럼 그걸 가지러 간 거죠. 가지러 갔더니 거기에 이제 이미 죽어 있는 그 여자친구, 피해자가 있었던 거, 시신을 발견한 거죠. 이미 숨져 있는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바로 이제 긴급 체포가 된 거죠.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그리고 20번이나 찔렀으면 더 더군다나. 그리고 이 최동욱 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했어요. 그리고 과거 데이트 폭력 등 동종 전과를 조사받은 적은 없고요. 25살이니까 그렇겠죠. 최동욱 씨는 범행 2시간 전에 거주 지역인 경기 화성시 동탄, 그러니까 이분은 동탄에 사는 사람이에요. 수능 만점자 그때 화성에서 나왔다고 엄청나게 기사에도 이렇게 났던 것 같아요. 화성의 자랑 뭐 그런 거죠. 근데 이제는 화성의 자랑이 아니게 된 거죠. 그 동탄의 어떤 대형 마트에서 일단 흉기를 미리 샀어요. 계획 범죄죠. 그리고 건물 옥상으로 피해자를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는 평소에 같이 데이트를 자주 했던 장소래요. 그러니까는 이 피해자도 좀 거부감이 없었을 수 있죠. 내가 아는 장소에서 만나니까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를 범행 장소로 택했고 미리 칼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죄질이 매우 나쁜 거죠.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됐고요.
유적에게 할 말 없냐?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수능 만점자 최동욱 인스타그램 연세대 의대 에타 폭로 평판 인터뷰 부모까지 재조명 정면 사진도 이렇게 공개가 됐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이세요? 뭐 관상은 과학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인상은 평범한 것 같다. 시골 청년 같다. 그냥 평범한 인상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얼굴을 갖고 있고요. 부모님까지 지금 부모님 물론 모자이크가 됐지만 부모님까지 알려지게 됐죠. 나쁜 일로. 수능 만점자 출신으로 서울 소재 연세대 명문대 의대생으로 확인됐고 범행 동기가 뭐냐?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아, 이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좀 워낙 계획 범죄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술술술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준비한 것이 아닐까. 물론 이 말도 본인한테 유리한 말은 아닌데, 뭔가 다른 동기도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1999년생이고 올해 나이 25살. 학교도 다 나왔네. 푸른 초등학교 졸업, 푸른 중학교 졸업, 세마 고등학교 졸업. 친가 외가 모두 화성 토박이 출신이다. 예. 이렇게 신상이 다 공개가 됐고요. 변호사님, 살인사건 합의해주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당연히 줄어들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느냐는 그 양형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량은 줄어들 수 있죠. 합의가 된다면. 근데 이제 죽었잖아요. 피해자가 죽었잖아요. 합의할 당사자가 죽었단 말이에요. 주체가. 유족밖에 없죠. 유족의 합의밖에 없는데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피해자와의 합의가 아니라 그 유족의 합의니까 이미 합의가 된다고 해도 동일한 합의는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얘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애다. 뭐 그런 댓글이 달리고 있나 봐요. 여친 살해 수능 만점 의대생 신상 털렸다. 이미 기수 열애된 하나 때문에 이게 뭔 일이냐. 기수 열애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의대에서 기수 열애만 안 시켰어도 기수 열애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된 거다. 뭐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피의자가 재학 중인 연세대학교 에브리타임의 글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사건 다음 날인 7일엔 기수 열애된 누구누구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냐 라는 댓글. 기수 열애된 건 휴학 때문이 아니라 실습 때 뭐뭐뭐 무슨 짓 해서 그렇다. 작년 실습 때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대로 피해주고 다녀서 사람 취급 못 받았다. 애초에 평판이 X 되어 있었다. 등의 댓글이 거시다. 근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사학과 재학생도 작성할 수 있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그 내용의 신뢰성을 보장할 수는 없다. 이상한 점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지만 언제부터 의대 학생들 사이에서 기수 열애,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으며 교내에서 동기 및 주변 학생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실습 때 폐를 끼친 일 등으로 비난당하는 일이 잦았다. 이랬다는 거예요, 평소에. 근데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여러분 살면서 조직에서 왕따 당한 적 없으세요? 조직이라는 게 꼭 회사뿐만이 아니라 어릴 때는 학교, 대학교, 뭐 직장, 뭐 가정 내에서 왕따 당한 경험 없으신가요? 김치배님 일을 잘해서 왕따 안 해봤어요. 이게 일을 잘한다고 왕따 안 당하는 게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살면서 왕따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왕따 당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왕따 당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게 인생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내가 의대생인데, 나 의사인데, 이제. 제가 날 왕따하거나 말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요? 물론 힘들죠. 그러니까 처음 왕따를 당하면 힘들죠. 저도 살면서 왕따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군대에 갔더니, 내가 이혼했다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로 왕따를 당해. 은따죠, 은따. 그럼 고통스럽죠. 세상에 이럴 수가. 그렇지만 사람은 죽이지 않아요. 괴롭지만. 근데 그 내면의 괴로움이 있죠. 그 괴로움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전보다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최동욱은 그걸 못 배운 거예요. 매우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 이 수능 만점 의대생 최동욱이가 피해자의 경동맥을 찔렀대. 여기. 그냥 피가 그냥 철철철 나는 곳이죠. 이별 통지받은 후 자살을 시도하다. 그를 말리려는 애인을 칼로 수차례 찌르게 된 것이며, 이거 말이 되나?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가기로 했나 보구나. 그러니까는 얘의 주장은 이거예요. 이별을 통보받고 내가 죽으려고 했어.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말리려는 애인을 칼로 찌른 거야.
그렇게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예, 정황이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불러냈죠. 칼을 샀죠. 그럼 그 칼은 내가 죽으려고 샀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구나. 칼을 샀고 여자친구는 왜 불러요? 그냥 자기가 죽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칼로 자살을 할 때, 칼로 나를 찔러서 죽이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투신하는 거? 근데 칼을 사서 내가 칼을 샀는데 이걸 내가 자살하려고 산 거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불러냈잖아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의 가장 뭐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나 죽을 거야 라고 전화하잖아요? 내버려 두십시오. 정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떠버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안 들어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일 확률이 더 높아요. 이 사람도, 물론 그 전에 몇 번 죽는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여자친구가 얘가 죽으면 내가 죄책감을 느끼게 될 거니까 막았던 것 같아요. 과거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죽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말릴 수가 없고요. 정말. 죽겠다고 한다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 만점보다 인성과 가정교육. 공부 만점도 중요한데, 공부 만점 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것보다 이립을 하는 거다. 아는 변호사와 함께 이립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공부 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공부를 했으면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그만해.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정말 삶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때죠. 이별을 통보받은 후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렇게 된 거다. 뭐 우발적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은 곤란하죠. 근데 물론 얘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본인의 죄를 줄여야 되니까. 그래야지 형량을 적게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사건 이후 해당 학교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평소에 평판도 나빴던 사람이 결국 이런 일까지 저지른다면서 거센 비난이 쏟아졌으나 한편으로는 의대에서 기수 열애를 시키지만 않았다면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도 나왔다. 언론과 인터뷰한 해당 학교 의대생에게는 평소에 불안정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학교 생활도 적당히 하고 친구도 적당히 있는 무난한 학생으로 기억한다. 무난하다는 저기 의견도 있고요. 증언도 있고요. 대학에서 그를 만난 지인들은 언론에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없다. 실습 과제를 안 하거나 공지사항을 지키지 않은 정도이다. 다만 동아리 활동도 잘하지 않아서 이번 사건 이후 최동욱을 알게 된 동문도 있다. 조용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게임을 이제 좋아하는데 저의 유일한 창구는 게임이었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네요. 이 최동욱 같은 범죄자들이 외톨이겠죠? 친구가 없겠죠? 근데 저도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어. 저희 남동생 게임을 좋아해요. 그러면 저희 엄마들은 항상 자식 걱정이니까. 게임을 좋아하면 나쁜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친구가 없는 건 나쁜 거야. 범죄를 일으키는 많은 경우에 통계적으로 친구가 없고 외톨이고 그러니까 게임을 하겠죠?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겠죠? 그런 사람들이 경우가 많으니까 엄마들은 친구가 없어? 게임을 좋아해? 그럼, 내 자식도 그런데? 너 큰일 난다. 너 빨리 게임 하지 마라. 너 친구 많아야 돼. 나가서 친구라도 좀 사겨.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저도 친구 없고요. 저희 남동생도 게임 좋아하지만,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게임은 죄가 없습니다. 게임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시면 안 돼요. 게임은 죄가 없다. 뭐 옛날에 뭐 이런 명문대 의대생의 뭐 우수 장학증서 받은 것들은 다 뭐 그랬겠죠. 이런 면에서는 뛰어난 게 맞고, 근데 뭐 다른 것에서는 부족한 거죠. 그거를 채웠어야 되는 거죠. 의대생 살해 피해자 친언니 호소 동생에 관한 억측 자제해 달라. 피해자의 유족으로 추정되는 C씨는 댓글을 통해서 자신이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히면서 제 동생이 억울하게 최동욱에게 살해당했다. 어느 날 동생이 최 씨가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옥상에서 여러 차례 뛰어내리려 했다. 동생은 착한 마음에 죽으려는 거 막다가 이미 예정돼 있던 최군의 계획범죄에 휘말려 죽임을 당했다. 언니가 한 말이네, 언니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왜 이 명문대 의대생은
살인자가 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제 생각 말씀드리면 지금 뭐 다 말씀드렸지만 자, 논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논어.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슬픔이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요. 나를 상하지 않게 한다. 이거예요. 요거를 A 불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한번 여러분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A 불상. 슬프랜데 슬프지만 불상. 상해에 이르지 않게 한다. 나를,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 손자인님 말하는 구독 거죠. 나의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는 것에 이르지는 않게 한다요. 자, 그러니까 제 책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슬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슬픔의 크기를 먼저 명확히 해야 돼요. 내가 실현당했어. 제가 날 찼어. 나의 슬픔은 10이야. 슬픔의 최고 한도가 10이야. 그랬을 때 내가 쟤한테 차였어.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저 사람한테 차였어. 그럼 나의 슬픔의 크기는 10이야. 그럼 10을 딱 일단 세팅해 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줄여 나가는 거예요. 이 10을 그 다음은 9, 8, 7, 6, 5, 4, 3, 2, 1, 0. 나중에는 제가 나를 찾다는 사실이 전혀 슬프지 않아요. 아련할 수는 있겠죠. 아, 그래. 그런 기억이 있었지. 저의 그 차인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예. 왜? 옛날엔 못했죠, 감히. 근데 지금은 하죠. 왜요? 재밌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재밌어. 내가 40평생을 살았는데 누군가한테 매달려 본 적이 없는데 이 나이 먹고 그때는 지금은 47살이지만 그때는 47살이 아니었죠. 40살이야. 나이 처먹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이 처먹고 이렇게 매달리다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혼자 스스로 창피하고 쪽팔리다. 근데 재밌다. 언제 해보겠어? 이 지금 아니면 내가 또 언제 이걸 해보겠어? 50살에 하긴 좀 그렇잖아요. 50살 하셔도 돼요. 근데 50살에 한 거보다 낫잖아? 60살에 한 거보다 낫잖아. 그래서 지금은 슬프지 않다는 거예요. 아련할 뿐이지만. 그래서 그걸 영어로 만들어 나가는 것. 내 몸이 상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절지죠? 매듭을 짓는 거죠. 마디 절자를 써서 멈추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뭘 한 거예요? 이 최동욱이는 실현당한 슬픔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게 10인데 이걸요 10, 11, 12, 13, 14 나중엔요 100으로 만든 거예요. 인간이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거든요. 100은.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형태로 이게 변질이 된 거죠. 명문대 의대생이 살인자가 된 이유는 뭐예요? 결국은 자기 슬픔을 줄여나가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오히려 키워나갔고 인간의 슬픔이 그 한계를 깨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이게 결국은 혹이죠, 혹. 불어갈 때 그 혹. 혹이 뭐예요? 일순간에 끌어오르는 분노로 이제 슬픔이 분노가 됐죠. 슬픔 100은요 슬픔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거는 분노예요. 분노. 분노도 그냥 인간의 분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게 본인을 만들었고요. 일순간에 끌어오르는 분노를 또 표출을 해버렸어요. 바깥으로. 표출을 안 하고 지 안에서 인간이 아닌 이 분노를 지 안에 담고 있으면 그냥 얘만 정신병에 걸리겠죠. 얘만 정신병에 걸리면 그래도 얘는 뭐 지탄받는 일은 아니죠. 그냥 불행한 개인사로 끝날 일이었는데 이걸 표출해버렸어. 그래서 이제는 지 자신을 망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지 부모까지. 그 화가 그 부모에게까지 미치게 만들었다. 이거 다 논어에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렇게 된 거죠. 결국은 뭐예요? 프로젝트 이입을 듣지 않아서 아니면 아는 변호사의 채널을 보지 않아서 뭐 구독까진 바라지 않아요. 구독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계속해서 보고 내가 슬픈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슬픔이고 이렇게 줄여나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야 되는구나. 그 법을 배우지 못한 것이 이렇게 된 거죠. 결국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 부모, 가족 모두 다 망치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일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안타까운 사건을 보고 너무나 굉장히 뭐온 국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고 감옥에 가겠죠. 감옥에 가시면 그 프로젝트 이입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감옥에서라도. 지금도 분노가 가득 차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원통하겠죠? 그 감정도 해소시키셔야 돼요. 줄여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아는 변호사 이입을 영치품으로 넣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진심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배우셔야 돼요. 학위 시습.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무튼 결론은 뭐다? 프로젝트 이입을 하자. 네, 남녀노소 불문하고 배워야 될 것은 학위 시습의 그 학은 프로젝트 이입이다 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저 여자잖아요? 저 여자죠? 알고 계시죠? 저는 여자지만 걸그룹을 보고 심쿵한 적이 있었어요. 걸그룹을 보고 이성적인 감정을 느낄 정도로 매력적이다 라고 느낀 걸그룹이 있습니다. 뉴진스인데요. 뉴진스의 누구냐면 제 이름은 모르겠어요. 이름은 구별이 잘 안 돼서. 자, 쭉 나오죠. 친구들이 나오죠. 이 친구 말고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 핑크 모자 쓴 친구. 자, 이 화면을 보면은 저 친구 말고 이 친구하고 이 친구랑 저는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요? 자, 이 친구 1번, 이 친구가 2번, 이 친구 3번 이렇게 번호를 매긴다면 어떻게 돼요? 저는 2번하고 3번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지 아닌가요? 한이라고요? 1번이 3번이요? 아 진짜? 1번하고 3번이 같은 사람이라고요? 아닌데? 그럴 수가 있나? 제 47살이면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보통 이거 이렇게 하고 일어나잖아요. 이때가 굉장히 섹시하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